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와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가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 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수출 자문관 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내 장기 기증자와 서약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타 지역 피서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제한 같은 방역 수위를 높이기보다 자율방역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남해안의 대표적 피서지인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3년여 만에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등의 제한 없이 피서객을 받고 있습니다. 탈의실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 방역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 샤워장이나 화장실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마스크 배부하고 있고요. 안전수칙 잘 지켜달라고 안전요원들이 도보로 다니면서 좀 많이 모여있는 무리한테는 그렇게 구두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위험군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대면 접촉 면회가 3개월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빠르고 정점 시기도 단축되면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선제검사도 강화해 시설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재감염에 대한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면회가 제한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 매주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자율방역을 토대로 재유행 고비를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중앙 회의에서 각 시도도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게 전체적인 좀 시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군도 지금 같은 생각이고요. 일선 지자체도 지역경제 침체나 손실보상 등의 부담감이 커 자체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돌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으로부터 마약과 대마초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20, 30대 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돌연사한 27살 남성 A씨. A씨가 클럽으로 향하기 전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행 2명에게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 4알을 건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클럽 단골이던 A씨로부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해온 20, 30대 남성은 모두 5명.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사고 판 적이 없고 공짜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계좌에서는 이들과 수백만 원씩 오간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20대 4명은 대학 휴학생 등이었고 30대는 광주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캔디로 불리고 있는 암페타민 계열이며 시중 가격은 한 알당 수십만 원으로 젊은 부유층 간 마약 거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다량의 마약을 투약해서 변사자가 발생한 사건 시작으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급받은 일행들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젊은 층이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클럽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며 푹푹 찌는 날이 잦아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마포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포구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동 주민센터 16곳, 경로당 155개소, 복지관 3개소, 총 17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폭염특보 시 주말 및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무더위 쉼터 위치는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마포구는 H-에비뉴 호텔 2대 신촌점과 업무 협약을 맺고 1일 9객실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안전숙소로 활용합니다. 이 어르신 무더위 쉼터 안전숙소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발효 시 15시부터 이길 11시까지 운영됩니다. 객실료는 무료이며 만 65세 이상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구가 전국 최초 7년 연속 행안부 주간 재난관리평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2005년부터 행안부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재난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초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3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5개 지표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안전 분야 재정 투자 계획 활대 실적, 업무 연속성 유지 노력, 유형별 예경보 시설 관리 실태 및 신규 보강 실적,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등의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서울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재난관리 대응으로 안전도시 마포로 나아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 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 로봇 꿈돌이 입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양식은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외로움, 치매 예방, 고독사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일상 케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 로봇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한 개 자치구에 100대씩 총 500대의 돌봄 로봇을 제공해 2022년 말까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 500명에게 6개월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 로봇은 학습 데이터를 통한 감성 대화, 생활정보 대화, 설문 대화 등으로 돌봄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며 우울증,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위험 상황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전시 한밭수목원이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이 한여름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엑스포 시민광장에 마련해 오는 8월 15일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한밭수목원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 워터슬라이드, 아동용 풀장, 유아용 풀장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전보다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한편 물놀이장 이용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일 총 2회로 나눠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밭수목원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와 26일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발레오사는 대구에 외투법인을 신설하고 24년 양산을 목표로 총 5,600만 불을 투자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첨단 보조 주행장치 자율주행용 인지 센서와 조향 센서 등을 개발합니다.
발레오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1개국의 184개 제조 공장, 64개 R&D 센터, 16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특히 발레오사는 안전주행보조 시스템과 파워트레인, 공조, 비전 시스템의 4개 사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안전주행 보조 시스템 사업부가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첨단 자율주행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국내 소부장 업체들과의 협업 및 핵심 모듈 장비 기술 개발, 국내 핵심 부품 제조사의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꽃사과 과원 조성 및 기계장비 구비 등을 위해 국토비 1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 공사를 추진합니다. 관내 사바재배 농가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꽃가루 매개곤충 감소와 수분수 부족으로 꽃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산지를 알 수 없거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수입 꽃가루의 경우 병해충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사과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과 꽃가루 생산 기반 시설을 금연도에 조성하여 향후 관내 사바재배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명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과수 인공수분 생산단지 기반 조성을 통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국산화하고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에 위치한 온가람광장 어린이 물놀이장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은가람광장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횡성의 대표 어린이 물놀이장인데요. 오는 8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3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 동반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놀이장은 시설물 청소와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노인 요양시설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먼저 종사자의 예방접종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외부 프로그램은 주 야간 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동 전담반을 추가 확충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수출 자문관 사업이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수출 자문관 사업은 20년 이상의 수출 무역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을 수출 자문관으로 활용해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한 결과 지원 기업의 수출은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수출 기업의 성장에 따라 고용 규모도 786명으로 전년 대비 13명이 증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출 자문관 사업을 통해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금년도 충북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의 의정 활동을 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12일간 의정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심사 의결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성조 의원과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각각 인구 문제 및 포항 발전,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조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민정 의원, 부위원장에 황찬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6일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예결특위 활동을 거쳐 29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뇌사자의 장기를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이식하는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선택인데요. 최근 지역 내 장기기증자와 서약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지난 한 달간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 4명의 장기를 10명에게 이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장기를 기증해준 뇌사자의 수는 모두 9명. 지난 2019년 7명에서 2020년 9명, 지난해 1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장기 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년에 한국장기기증원과 뇌사관리협약을 맺은 이후로 10건 정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14분의 뇌사를 관리했고요.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도 조금씩 느는 추세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 1,100명대 수준에 불과했던 광주 전남의 신규 기증 희망자 수가 지난 2020년에 1,748명, 지난해 1,693명을 기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참여율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면서도 고작 3.2% 전국 평균이고 그중에서도 광주 전남이 약 332만이 살고 있는데 3만 3천여 명 정도 했으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의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904명.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지난 2019년 통계치로는 신장이 평균 1,737일, 간장이 2,187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저는 더 뜻깊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식만을 기다리는 말기 질환자들은 장기 기증의 활성화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내 대학에 해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많아졌어도 졸업 후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유학생은 줄었다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모두 1,944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율 역시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국이 좋아 오긴 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떠나고 싶은 외국인도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국내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프랭크 씨는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제 꿈은 루안다 가서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그 다른 학생들도 이런 기술들, 여기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저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정착을 꿈꾸었다가 이를 포기하고 귀국을 고민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우려로 취업이 어렵고 비자를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자 같은 거 당연히 힘들고 면접 같은 거 하면은 일단 외국인이다 그런 생각 먼저 하니까 그건 좀 힘들죠.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외국인 지원 정책도 유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의 지원 정책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더 열악합니다. 왜 이 지역에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유학을 했을 때 혜택을 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교통카드 무료로. 광주는 없어요. 각 대학에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인재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정착을 고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좀 국내 고급 인력 부족 현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고급 인력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반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대학과 우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의 귀국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새벽 시간대 담양 산단에서 불이 나 6시간 넘게 건물 5동을 태우고 2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났는데요.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는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는 건물 5동을 삽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많은 걸 다 사진 상태였죠. 불이라는 게 정말 남일이 아니었네. 얘기였네. 담양 산업단지 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난 불로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건물들이 모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탓에 불길은 무려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소방등 260여 명 인원과 3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었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고조 상태에 이르렀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만취한 지명수배범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골목길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듯 남성은 비틀거리며 뛰다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경찰이 남성의 뒤를 쫓아가 보지만 이미 남성을 놓친 뒤입니다. 아침에 파출소 직원 입회하에 사복 입은 경찰분들이 한 10명 정도 오셔가지고 집 주위를 수색을 하길래 뭔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민으로서는 어떤 범죄가 있어서 저런지 많이 또 불안감도 좀 있었고. 광주 광산구의 한 파출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7살 남성 A씨가 조사 도중 달아났습니다. 사기 수배범이었던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A씨의 손목에는 수갑도 채워져 있지 않아 쉽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경고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수배가 있더라. 수배로 체포를 한 거예요. 밖에서 이제 그걸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밖에서 서서 보고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그냥 돌아가고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지인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A씨는 도주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피의자 도주 방침을 정확히 지켰는지 여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다반 유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욕심에 눈이 먼 고등학생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4층 교무실 창문을 넘는가 하면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답안지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다반 유출 의혹을 받던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동급생과 함께 교사들의 컴퓨터에서 기말고사 문제와 답안을 빼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달 말쯤 4층 교무실 근처에 숨어 있다가 난간을 타고 침입했습니다. 교무실에 침입한 두 학생은 교사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특정 폴더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학생이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얼마 뒤 교무실에 다시 들어가 저장된 파일을 USB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빼돌릴 동안 학교는 교무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도하고 교무실 공간은 CCTV를 설치하는 필수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교실 공간 조정 사업으로 인해서 교무실에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면서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교는 지난 2018년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고3 1학기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시험지와 답안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다시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사기 전남교육청이 떨어진 학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후보 시절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능 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교실은요, 수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40여일간의 활동을 마친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가장 앞세운 과제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과목별, 분야별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평가를 토대로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학교부터 진로 진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진학 지도 역량을 키워갈 계획입니다.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여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학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평가의 체계들을 좀 도입을 할 겁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들 간 줄 세우기로 교육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교육을 부추겨 교육의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의 취지와 방법, 학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선사기 전남교육청이 학력을 키우고 교육 복지를 개선하는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수시가 최석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을 여수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여수시는 미국 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최 의원이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와 여수시 간의 국제 자매 결연, MOU 체결을 통한 양시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여수시 진남문예회관에서 전남 지역 학도병 6.25 출전 72주년 기념식과 보훈가족 호국 안보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생존 학도병과 유족, 무공훈장 수훈자, 국가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72년 전 학도병이 자원 입대했던 시간에 맞춰 제31 보병사단 군악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무공훈장 전수와 추모 영상물 상영, 축사, 헌시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돼 참전 학도병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열, 두통, 설사, 구토 등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수족구병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아쉽게도 현재 백신이 없는데요. 예방하려면 영유아들의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침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침 예절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